짜잔! 안녕 친구들! 난 사탕 친구야.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동물의 암수가 어떻게 생김새가 다른지 또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었지? 겉모습만 보고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 있는 동물이 있는 반면에 비슷하게 생겨서 알 수 없는 동물들도 있었잖아? 그리고 암컷 혼자서 새끼를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수컷 혼자서 새끼를 돌보기도 하고 아니면 둘이 함께 돌보는 경우도 있었지? 자, 우리 오늘부터는 배추흰나비의 한사리를 알아보려고 해. 자, 그러려면 배추흰나비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한번 계획을 세우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안녕. 자, 친구들, 금방 말한 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오늘부터는 배추흰나비를 기르면서 그 배추흰나비 한사리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배추흰나비 키우기 전에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험관찰, 과학책 50쪽이에요. 배추흰나비를 기르면서 한사리를 알아보기 전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물의 알이나 새끼가 자라서 어미가 되면 다시 알이나 새끼를 낳습니다. 이처럼 동물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 동물의 한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동물의 한살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배추흰나비 알을 가지고 직접 기르면서 뭐 관찰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직접 기르면서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없어서 이제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배추흰나비를 만약에 키우게 되면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배추흰나비를 기를 때 어떤 점에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배추흰나비 어디서 봤을까?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아마 배추흰나비 날아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흰색이에요. 이렇게 여기 사진처럼 흰색이에요. 날개가 약간 노란빛 또는 흰색이기도 해요. 근데 얘가 알을 낳으면 이 옆에 사진이 있죠. 배추흰나비 알. 자, 굉장히 작아요. 약간 연한 노란빛이 도는데 굉장히 작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은 배추나 뭐 무, 뭐 이런 뭐 유채, 노란 꽃 피는 유채나 뭐 이런데 나뭇잎 뒤에다가 이파리 뒤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관찰하지 못했을 거야. 근데 나비는 관찰할 수 있었을 거였죠? 자, 그럼 친구들, 배추흰나비를 기를 때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봐요. 자, 배추흰나비를 기를 때 우선 배추흰나비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어야지 얘가 오랫동안 자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배추흰나비는 어떤 걸 먹는다고 할 수 있냐면 여기 써 있네요. 배추, 양배추, 케일, 유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추잎을 이렇게 하나만 턱 놓으면 선생님이 아까 그렸거든요. 배추잎을 하나 턱 놓으면 이 배추잎이 시들어서 나중에 썩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거 다 먹어버리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배추나 이런 양배추 이런 것들이 계속 자랄 수 있는 화분이 필요해요. 화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화분에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식물들이 있어서 요걸 가지고 배추흰나비가 여기다가 알도 낳고요. 그쵸? 알도 낳고 또 먹이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배추흰나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은 얘네들이 알을 나중에 깠는데 여기 선생님 아까 배추흰나비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 알이거든요. 나중에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면 얘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꾸물꾸물하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추흰나비를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있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잘 통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나비가 됐다고 막 날아가 버리고 여기가 위에가 뻥 뚫려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를 방충망으로 가릴 거예요. 자, 선생님이 방충망은 조금 더 여러분들 투명한 느낌이 들게 한번 방충망을 그려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감싸서 방충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왜 집에 보면 바깥에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촘촘하게 공기는 통하면서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런 걸로 해야지 나비나 애벌레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요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준비물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준비물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을 자, 지금 살펴봤습니다. 필요한 것.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자, 여러분들이 여기 사육장에다가 배추잎나비 알을 가져올 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깥에 갔는데 배추잎에 이렇게 알이 있네? 내가 요것만 똑 떼갖고 가져가야지. 아,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손으로 이걸 직접 만지면요. 얘가 굉장히 연해서 눌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배추잎나비 알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배추잎나비가 있는 잎을 똑 떼서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여서 요 안에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알이나 애벌레가 죽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애벌레가 만약에 바닥에 떨어졌다면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올리면 안 돼. 얘네들 몸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럴 때는 배춧잎을 이렇게 가까이다 대면 배춧잎이 애벌레가 이렇게 해서 배춧잎으로 올라타겠죠? 그러면 이 배춧잎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이나 애벌레를 어쩌다가 손으로 만지게 되면 비누로 손을 씻어야 돼요. 꼭.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준비가 됐어요. 자, 사육상자 꾸미기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아까 모습 맞나요? 선생님이 대충 아까 그렸던 게 요거였는데. 자, 사육상자. 밑에 플라스틱 상자 투명한 거 이렇게 준비하셨고요. 자, 여기 케일 화분을 이제 올라 놓으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방충망을 씌웠어요. 방충망이 조금 공기가 통하는데 나비나 애벌레가 나가지 않게 하다 보니까 약간 어리어리한 건 있지만 그래도 투명하니까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사육상자를 준비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 관찰은 뭘 관찰하느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뭘 관찰할까요? 여긴 뭐 잘 정리가 돼 있는데, 배추잎나비 아래 색깔도 보고요. 또 모양도 보고요. 또 크기가 어떤지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애벌레. 나중에 애벌레가 나왔다. 애벌레도 모양과 색깔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크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이는 모습. 그쵸?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자, 이런 것들 하고요. 또 애벌레를 더 자세하게 관찰해서 뭐 몸통은 어떻게 생겼는지, 입에서 배춧잎을 먹을 때는 어떻게 입을 움직이는지 여러 가지를 관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관찰할 때에는 자, 여기 보세요. 배추잎나비 알이나 애벌레를 한 달 정도 기르면서 변화를 관찰하고 생김새와 움직임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찰이 어떻게 하는 걸 했어요?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귀로 들리거나 손으로 만져보는 거. 그치? 이런 모든 오감을 활용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배추잎나비는 손을 만지는 건 되도록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알이든 애벌레든 배추잎나비든 눈으로 관찰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관찰하는 게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관찰 기록장에 만약에 기록을 한다면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내가 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그림이 더 설명이 긴 것보다 그림 하나 딱 그려놓으면 이게 이제 더 실감나게 잘 알아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볼게요. 배추잎나비를 기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연 상태에서 배추잎나비 한 사리를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배추잎나비를 자연 상태에서 알이나 뭐 애벌레를 관찰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좀 주기적으로 가서 자주 가서 봐야 돼요. 배추밭이나 이럴 때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우선은 배추잎나비가 낳은 알을 관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알이 어디 있는지 보면 그 다음에는 그 주변을 계속 그 주변을 보는 거죠. 알이 있는 장소에서 애벌레가 나오면 그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태까지 정리했던 거를 실험관찰책에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교과서는 치우고 실험관찰책 25쪽 함께 볼게요. 25쪽. 자, 25쪽 보겠습니다.
배추잎나비를 기를 때 필요한 것과 주의할 것을 조사해서 써봅시다.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배추잎나비 기를 때 요 사육정 만드는 거 이렇게 아까 그림으로 그렸었는데 보면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거 뭐였어요? 화분. 이건 뭘로 쓰는 거죠? 먹이, 그쵸? 먹이가 되는 화분. 먹이가 되는 화분. 이거 필요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플라스틱 상자 있었지? 이게 사육상자예요. 사육상자. 그 다음에 위에 공기가 통하면서 관찰하기 좋은 방충망. 그쵸? 방충망 빠져나가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뭘 깔아놔요? 애벌레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눈에 잘 보이게. 그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뭐 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가끔가다 얘가 뭐 수분을 배추나 아니면은 여기 화분이 잘 자랄 수 있게 수분을 줘야 되니까 뭐 분무기나 이런 거 있어도 좋고, 또 방충망을 씌웠으면 방충망을 고정하는 뭐 고무줄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자, 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아까 얘기했었어요. 자, 애벌레를 데려올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접 알이나 애벌레 이렇게 손으로 든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지. 자, 알이나 애벌레는 자,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자, 이거는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배춧잎이나 이런 걸 가까이 대서 애벌레가 스스로 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여러분들이 배추잎나비를 만약에 관찰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찰할까요? 라고 돼 있는데, 관찰 기간은 관찰한 뭐 날짜 쓰시는 거예요, 날짜.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뭐 5월 1일부터 2020년 뭐 5월 30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예를 들어서 쓴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관찰할 내용. 자, 뭐 관찰을 했죠? 우리 관찰이라는 과학자의 탐구활동 중에서 관찰이 오감을 이용해서 한다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중에서 시각을 이용할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자, 그런데 뭘 관찰해요? 알이나 애벌레, 그 다음에 나중에 번데기가 나오거든요. 번데기, 뭐 아니면 얼음벌레. 얼음벌레가 나비예요. 얼음벌레의 자, 뭐 색깔. 이거는 공통적이니까 모양 등. 그쵸? 그 다음에 애벌레가 먹이 먹는 모습도 잘 관찰하면 재밌어요. 먹이 먹는 모습. 그 다음에 나비예요. 나비. 얼음벌레가 나비예요. 자, 얼음벌레의 겉모습. 자, 이거를 자세하게 관찰하면 되겠죠. 그쵸? 자, 관찰 방법. 자, 사육상자를 만들어서 애벌레를 키우는 거죠. 사육상자 만들어 애벌레를 키운다. 자, 애벌레를 키운다. 자, 애벌레를 키우고 나서 중요한 거는 알이나 애벌레가 굉장히 작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이렇게 잘 보거나 아니면 너무 작아. 그럼 뭘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크게 해서 확대해 주는 거? 또 종이 쳤네. 자, 크게 확대해 주는 게 뭐죠? 그치, 돋보기. 자, 돋보기로 관찰한다. 돋보기로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있겠죠. 잘 보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날짜 쓴 것처럼 한 달 동안 관찰을 해요. 그러면 오늘, 내일, 내일 모레, 다음 주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점점 바뀌는 걸 눈으로만 관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럴 때 또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이럴 때 자, 자료를 남겨놓는 거. 그치? 자료 남기는 것들이 뭐냐? 관찰 방법 중에서 뭐 눈으로 그냥 보는 거 이렇게 해서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자, 남기는 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요. 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남길 수 있다. 자, 사진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비교할 때 좋고요. 동영상은 어떨 때 좋을까요? 동영상 어떨 때 좋을까요? 동영상은 예를 들어서 배춧잎이 있어. 자, 근데 여기에 애벌레가 이렇게, 선생님이 애벌레를 잘 못 그렸어요. 자, 애벌레를
애벌레가 이렇게 있는데 애벌레가 배춧잎을 먹고 있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귀로도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그리고 점점 배춧잎이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입이 오물오물 하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거는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되죠.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크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잖아요. 크기 비교는 뭘로 이용하나요? 뭘로 재나요? 그쵸? 자, 자를 사용해서 자, 크기 변화를 측정한다. 변화를 측정한다. 자, 잘 정리하셨나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교과서에서 관찰 기록 방법이 있는데 관찰 기록장에다가 관찰 기록장에 글씨로 써도 좋고요. 그림으로 그리도 좋아요. 아니면 관찰 일기처럼 매일매일 관찰한 내용을 쓰셔도 좋고요. 자, 우리 마지막에 더 생각해 볼까요? 이거 자연 상태에서 배추잎나비를 관찰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배추밭 같은 곳에 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관찰한다. 자가 관찰.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추잎나비를 실제로 이제 길러보면서 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마 배추잎나비 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교과서에도 사진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다음 시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과학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